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직장 내 정치 심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애니어그램 강의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예,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강의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상에서 한계가 있는데 게시판 질문으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요. 예,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개강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가 좀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 중에 많은 내용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가스명들에 대한 불만. 아까 이제 주로 이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런 예를 들었을 때 가스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애니어그램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질문하신 분들은 그죠 이제 좀 세심하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학습 목표는 가스명에 들어가는 3가지 번호. 번호상으로는 2번과 3번, 4번이 되겠는데요. 애니어그램이 숫자로 얘기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서 8번, 9번, 1번이 배짱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슴형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형 그룹이 5, 6, 7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하기를 이 배짱형에 들어가는 분들은 애니어그램은 번호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9가지 번호 누구에게나 배짱은 있지만 특히 배짱형들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짱을 쓸 때도 뭐 기가 산다 뭐 이런 거. 예, 지난번 내용을 좀 보조를 드리면은 공식이 2가지였죠, 그죠? 힘의 중심으로 나누는 거랑 힘의 중심, 중점적으로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거 타고난 데서 나오죠. 그 다음에 행동 방식에 대한 기준. 행동 방식 기준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죠 말은 안내는 못했고 강의하면서 병행하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8번은 힘의 중심으로 봐도 배짱형이고 행동 방식도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한마디로 뭐 화끈하다, 대범하고 담대하다. 난세 영웅들이 꽤 있는 편이고요. 뭐 처칠 이런 경우만 봐도 그렇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정의에 관심 많아서 뭐 보통 8번들, 보통 정도의 8번들은 입만 열면은 그 세상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애니어그램에서는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뭘 연습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과를 두려워합니다. 학기 말에 이 과목 성적 나쁘면 어떡하지? 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결과를 걱정하는데 그죠? 이 마음을 닦는 분들, 뭐 수행하는 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그죠? 노력을 해야 수행을 해야죠. 한 사람을 살아갈 때 진로나 취업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면은 그죠? 밝은 사람, 밝은 마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원인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원인을 심었길래 결과가 나올까? 그럴 때 내가 뿌리고 있는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배짱형들이 배짱을 부려야지 하고 부리는 게 아닌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처럼 그 원인이 바로 이 무의식적일 때 그걸 이제 뭐 집착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이거를 분석하기에 좋은 도구가 바로 애니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고요. 이번 주 시간에 이제 복습으로 그죠? 지난번 배짱형 중에서 8번, 그다음 9번들은 아주 원만한 사람들이었죠. 평화 지향, 그죠? 평화 유지형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도전적이었고 이 사람들은 원만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근데 그 평화가 성숙한 평화라기보다 좀 귀찮아하는 게 많아요. 웬만하면은 그냥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좀 뭐 방치하는 사람들. 근데 성숙한 9번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그래서 거의 도인에 가까운 아량이 있고,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덕이 있는 사람들이 9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속하는 분들은 역시 개혁가에 속하는 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 혜택으로 경제가 많이 일어났고,
자리를 잡았고, 지금 이제 후진국에만이 그걸 이제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1960년대 이럴 때 박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이 당신의 지혜로 그죠?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미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죠. 그 당시에 배고픈 시절이었는데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도 미국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 미래 전문가를 모셔서 잘 사는 나라 미국의 미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그 의견을 구하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하소연을 한 거죠. 우리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한국에는 노동력이 풍부하지 않냐. 농촌에 일손 많고 뭐 가족들이 한꺼번에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농촌을 한가하게 만들어라. 그 말은 농촌에서 내가 먹을 것만 농사 짓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공장을 지어서 나가서 일하게 하고 그 월급 받으면 그걸로 쌀을 사는 게 훨씬 더 노동력을 그 당시로서는 잘 활용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산업화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입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래 전문가.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가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힘든 거랑 그 60년대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그 6.25를 겪으신 분들도 그러죠. 그죠? 우리 팔도 방방곡곡에 군인들이 피를 안 흘린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할 전문가가, 나의 전문가, 또 우리 나라의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쪽으로 너무 집착되어 있는가, 내 에너지를 그래서 그죠?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를 파악을 하시고요. 네, 또 각 인물마다 제가 번호마다 유명한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한계점이 많죠. 관심 많은 그 김연아 선수가 바로 9번입니다. 그래서 9번이 최불암 씨처럼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뭐죠? 이렇게 9번이면서 옆에 번호를 날개라고 그랬죠. 그죠? 8번으로 좀 많이 8번을 좀 많이 끌어다 쓰는 사람들. 근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1번 쪽을 많이 쓰는 분입니다. 옆에 번호 중에서도. 그래서 9번 중에서도 좀 오드리 헵번이나 그렇게 김연아 선수처럼 아주 청순한 게 특징입니다. 되게 쌍꺼풀이 없는 인상이 많고 그래서 청순한 화장을 안 하는 게 더 어울릴 듯한 그런 깜찍하고 그런 순백미가 굉장히 동서양을 막는 인기를 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끈기가 있죠. 선수가 꾸밈이 없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각 번호마다 특징 있는 인물들을 제가 앞으로 이제 소개를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진도를 나가서요. 슈바이처 박사는 가스명이다. 그렇죠. 따뜻하게 아프리카에서 인정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가스명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죠? 오늘 할 것이 8번, 9번, 1번 배짱형 다음에 옆에 있는 2번, 3번, 4번인데 이들을 바로 자선가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번호로 얘기하는 것인데 의사소통상 별칭을 붙인 거죠. 이 사람들은 가스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 2번은 자선가형. 이들은 힘의 중심에서는 가스명에 속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이 세 번호의 특징이 남을 의식을 많이 한다 그랬죠.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지나치게 남을 의식할 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는 그죠? 그게 이제 집단 생활에서 특히 직장 생활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번 자선가인데요. 이들은 가스명이면서 행동 방식으로는 의존형에 들어갑니다. 의존형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이들의 자이미지. 2번은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뭔가 해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2번들이 아주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예쁘죠. 뭐든지 어디 가든지 내 거 먼저 챙긴 거다기보다도 뭘 해줄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이제 잘한다 칭찬받다 보면 집착이 돼가지고 지나치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남들이 이제 2번을 봤을 때 그들의 인상은 마치 양털처럼 따뜻한 사람이다. 친절하고 세심해서 아주 부드러운 양털처럼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다는 거. 어쩌면은 2번의 성격을 별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죠. 그 세심한 정도가. 제가 어디에 강의를 갔을 때 음료수 같은 거 잘 챙겨주고 2번들이 있으면 그 기관에 심지어는 발이 피곤할 테니까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어라 이렇게 한다는 굉장히 그 서비스가 탁월합니다.
사교적이고 관대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뭐 양보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배짱형 9번이 이렇게 톡 양보하는 거랑 2번이 양보하는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도와준다는 거는 관건이 있는데 이렇게 남에게 헌신하는 이유가 대가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으니까 나를 좀 예뻐해 달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지나쳤을 때 그쵸? 자기 자신이 비굴해질 수가 있고 남의 눈치를 보고 또 대가가 없으면 남을 원망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부정을, 왜냐면 눈치를 못 채면 부정을 해요.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너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부정한다. 근데 자기의 이 서비스에 고마워하지 않거나 네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 굉장히 그 상처받고 분노하는 거. 2번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은 너 필요 없어. 나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자기 행복이 좌우되기 때문에 남을 못 도와주면은 못 도와주는 상황도 있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나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아주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대를 독점하려고 하는 질투와 속박이 강하기 때문에 또 미성숙한 2번의 도움을 받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져요. 항상 그 사람에게 관심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굉장히 좀 힘들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의존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죠? 의존형이라는 이유는, 무조건 의존한다. 그런 의존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자선가요원들은 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도 허전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줌마들이 내 집에서 우리 집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성당에 막 마당을 쓸면서 신도들 챙겨주고 하는 거, 신부님 뒷바라지 해주는 거, 이게 더 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서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지나치게 남을 도와줘서 그 생색을 내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가서는 막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언밸런스한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격형에 속하는 8번이나 1번들은 의존이 아니죠. 그죠? 공격형이죠. 공격이 누굴 때린다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2번도 물론 나이가 들면 배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2번들의 이제 그런 배짱은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 배짱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2번들이 이제 제2의 권력자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보다 강한 사람 밑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뭐 험담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의존이라고 해요. 미성숙한 의존이죠. 2번들이 회피하는 거는 자기도 도움받고 싶은 건 잘 모르고 자기 욕구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라는 걸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뭐 감각적인 욕구, 뭐 부드러운 섹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뭐 남편에게 원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또 남에게 달라붙고 싶은 애착 이런 것들을 쏙 꾹꾹 억압해서 눌러놓고 있고, 근데 근원적인 죄는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조금 인정받게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너희들 나 없으면 힘들걸 이렇게, 그죠? 내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성숙하게 하신 분은 슈바이처 박사나, 그죠? 슈바이처 박사나, 데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성숙한 2번입니다. 그죠? 그들의 사랑이 정말, 그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거. 근데 보통 2번들은 애니어그램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전부 나쁜 방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의 방어 기제는, 거절을 못 한다. 난처해 하고, 기분 나쁜 걸 얘기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근데 강요하기 때문에 남에게 미안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기는 도와달라고 안 하고 남을 도와주기 때문에 2번들이 착한 점도 있지만 그게 부작용을 가져왔을 때는 그들이 거절 못하고 그만큼 화가 난 걸 뭐 숨겨뒀다든지 그리고 이제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들한테 가서 뭐 그 애가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더라 뭐 이러면서 남의 말을 전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 조금 이제 이 성숙방에서 멀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의 어린 시절이 특히 조실부모였을 때는 타고나기도 다정다감한 2번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노릇을 하면서 결핍된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인정받았겠죠. 제 주변에도 이제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멀리 계셔서 자취하는 사람들 보면은 밥하고 다니고 학교도 밥하고 다니면서 친구들 떡볶이도 만들어다 주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남의 비위를 잘 맞춘다.
그래서 이들의 성숙과제는 사랑을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사람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오하고 거절하지 못할 때 과연 내가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럴까? 너무 착해서? 손해봐도 괜찮아서? 그러고도 원망 안 하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남들이 날 싫어할까봐 이런 거. 근데 내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남이 날 싫어하면은 그거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거 아니죠, 그죠? 그 사람 얘기고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죠,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2번이 달라붙는 집착이 심할 때는 막 고양이, 아주 고양이가 사랑할 때 찰싹 달라붙죠, 그죠? 잘해줄 때 이렇게. 근데 이제 긍정적일 때는 뭐 세터 강아지라고 하는데 제가 특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주 열정적인 빨간색을 2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번하고 관련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는데, 제가 이번 강의 때 얘기를 했었는지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그쵸?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은 자기 혼자 일어설 여지를 둬야 되죠. 그쵸? 내가 너무 중간중간 그거를 내가 이만큼 도와줘서 네가 이만큼 됐다. 확인하면 상대방도 굉장히 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그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뭔지. 근데 인간은 모두 내가 너무 소중하죠. 내가. 그죠? 아기들도 태어나서 이제 좀 철이 들면 벌써 고집이 생기고, 자나깨나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뭐 자아 개념이든 또는 정체감이든 정체감이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이거를 무한히 확대해서 정말 그죠? 큰 우주 속에서의 나를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IT 시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죠? 그런 말보다는 지혜 세상.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나라가 탁월하게 그죠? 홍익인간 같은 그런 숭고한 그죠? 건국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 뭐 영국, 프랑스 박물관을 가봐도 전부 남의 나라 거 그죠? 쳐들어가서 뺏어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인민족으로 남을 배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류가 뭐 소녀시대 같은 가수가 뭐 잘해서 뜨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우리 그래서 유전인자에 벌써 우리 민족의 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들의 그 좋은 점, 자선가라는 건 좋지만 그들이 남에게 너무 의존했을 때 대가가 본인의 상처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의 유명한 사람들을 제가 좀 책으로 좀 보겠는데요. 슈바이처 박사 대리사 수녀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들은 특히 연예인으로서 그렇게 뭐 제가 소개할 만하게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나게 나오진 않았는데 특히 직장 생활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들어봤을 때 특히 이제 다음에 공부할 머리형들은 별로 인간관계에서 합리적이고 내 의무를 열심히 하지 그렇게 가슴형들처럼 달라붙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형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걸 보면은 가슴형과 지내면서 처음에 너무너무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얘기만 하고 다닌다든지. 그래서 가슴형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 참 다루기 애매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뭐예요? 공과사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노후를 잘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별로 분명한 게 좀 적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가슴형하고 2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슴형이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모두 해당이 돼요. 이들은 같이 자취할 때 방을 같이 썼는데 좀 또 이렇게 같이 합리적이고 절도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있지만 좀 미성숙한 가슴형들 같은 경우 남의 물건을 좀 개념 없이 이렇게 쓴다든지 뭐 이렇다는 말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일이 우선인데 서비스를 좀 제공해 놓고서 일을 조금 그래서 방심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든지 그래서 애니어그램 강의 끝나고는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다시 살펴볼 때 애니어그램 번호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형의 두 번째는 3번인데요. 이들은 성공제일주의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힘의 중심으로는 이들이 가슴형에 들어가는데 행동 방식으로 공격형에 들어갑니다. 애니어그램을 해보면 3번들이 마치 자기를 1번이나 8번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짱이 있는 3번의 경우에. 3번이 배짱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배짱형만큼 강하진 않고 그런 가슴형의 특성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 3번들은 자기 이미지가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특기가 있다는 얘기죠.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굉장히 자신감 있고 유능하고 활동이 에너지가 넘치고 사교적이고 적응력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2번이 나타나면은 다정다감하게 남을 보살피는 게 특징인데 3번들은 좀 이렇게 화끈하죠. 2번보다. 공격형이니까. 화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이 되는지 알고 있는 거. 3번한테 성공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다른 번호는 성공 못한다는 게 아니고 3번은 특히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그 지름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인간관계를 활용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은 일이 되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들은 특히 공격형인 만큼 주목받고 성공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정치인들 중에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배경으로 내 목적을 얘기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매스컴에 나오기 좋아하고 확실히 이 3번에게 많이 이제 어울리는 직업인데 모든 정치인이 3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의 집착은 성공을 향해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 나면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자기 내면을 잘 안 보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부심과 야망으로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거 아주 공격적이죠.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또 허영에 빠진다. 남에게 역시 가슴형이기 때문에 2번이 착하게 보이는 거에 신경 쓰는데 3번들은 남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외부적인 거에 빠지기 싫은 거 자꾸 명예를 추구하고 목숨 걸고라도 겉모술술 써서라도 뭐 정치인이 되고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 그래서 자기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아주 이용하고 자기는 손해보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벤처 사업가를 국가에서 밀어줄 때 3번들이 굉장히 나라 돈을 갖다 흥청망청 쓰면서 그러니까 일을 부풀리고 이렇게 그죠? 손해를 끼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3번들이 회피하는 거는 성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를 누구나 실패는 싫어하지만 특히 3번들은 그거를 굉장히 딴 사람 탓을 하면서 근데 애니어그램 말은 다 맞다 그랬죠. 그죠? 8번이 정의를 부르짖는 거 1번이 완벽을 부르짖는 게 다 말은 맞지만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 것처럼 3번 역시 실패를 딴 사람 탓할 때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애니어그램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너무 성공에 집착해 있다는 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는 기억하지 않는 선택적인 기억. 제가 대학교 MT를 가봐도 1번 교수님, 3번 교수님 모시고 가면은 두 분 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차이점은 1번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번들은 거의 진실되게 노력을 하는 게 많습니다. 요령이 좀 좋죠. 3번들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빨리 승승장구했는지 이런 아주 익살맞게 그런 설명을 또 잘하시죠. 선택적인 기억은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3번 중에는 아주 집안 환경이 좀 어렵고 그런데도 밖에 나가서는 뭐 반장 뭐 하고 노래 잘하고 뭐 이렇게 팔방미 공부 잘하다 보니까 집안이 불황한 걸 감쪽같이 남들이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3번에 속하는데요. 어릴 때 환경은 그렇게 밝지 않았죠. 그죠? 근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르윈스키 사건으로 이제, 좀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서, 내가 카운슬링을 받는다, 상담받는데 어린 시절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충동을 좀 조절을 못한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술 드시면 와서 막 그냥 다짜고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꾸짖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이 있어서 좀 여자에게 그렇게 뭐 끌리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선택적 기억이고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은 가슴형인데도 감정을 닫아버리고 굉장히 공격해서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수록 그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옛날에 잘 될 때를 생각하고 또 막 돈을 끌어들인다든지 투자자까지 모으고 가슴형인데도 감정을 닫고 아주 매몰차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효과와 성공을 위해서 자기와 남의 감정을 잘 안 보는 거. 그래서 가슴형이지만 오히려 더 무뚝뚝하고 차갑고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거의 역할에 맞게 감정을, 느낌을 바꿔가면서 거짓 감정으로 이렇게 연기를 또 잘합니다. 거짓 감정으로. 그래서 어디 가면은 특히 이제 연예인 중에 3번이 또 많죠. 어디 가서 뭘 시키면은 아주 감쪽까지 그 역할을 잘 해낸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감정으로. 꾸며서라도. 화술이 좋아서 마이크만 잡으면은 남들을 정말 뭐 배꼽 쥐게도 만들고 눈물 나게도 만들고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 역시 미국의 그 흑인 출신이면서 이 화술이 좋죠 아주
고생을. 오프라 윈프리, 우리나라의 김미화 씨 다. 그죠? 토크쇼 같은 거 하는데 3번입니다. 두 분 다 어린 시절이 좀 고생을 했죠. 그죠? 근데 굉장히 오프라 윈프리의 그 토크쇼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뭐, 그 9시 뉴스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가슴형 닿게 이렇게 편한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뭐 승용차 같은 걸 딱 상품으로 걸어놓고 서민들에게 그런 욕구도 촉촉해주고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 김미화 씨, 또 우리나라 가수 조영남 씨, 가수인지 앵커인지 잘 헷갈릴 정도로 시키는 것마다 잘하죠. 그죠? 이런 분들이 전부 3번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과 실력을 딴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면서 지나치게 신경 쓴다. 그래서 이들이 가까운 사람하고는 무뚝뚝하고 막 이러면서 나가서 어떤 역할만 주어지면 신바람 나서 정말 그 끼를 발휘하는, 그 마이크만 잡으면 남들 앞에 서면, 그러니까 이제 선거 공약을 할 때도 막 부풀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원적인 죄는 너무 거짓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막 선거 공약 같은 걸 남발할 수 있다. 성공하게 진실한 사람처럼 가장을 하고. 방어기제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동일화. 내가 성공한 만큼 나는 가치 있게 살았다. 잘못된 건 뭐 남의 탓이다. 이렇게 뭐 원망을 하고. 또 훌륭한 역할이나 지위와 동일화.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으면 난 사람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이코로 한다는 겁니다. 이코로. 그죠? 성공했으면 이코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죠? 이들의 어린 시절은 어릴 때부터 3번들 정말 귀염성이 있어요. 그죠? 특히 공격형 아이들. 1번, 3번 아이들은 뭐예요? 똑 떨어지죠. 반장감이죠. 1번. 자기가 알아서 잘 완벽하게 하는 아이. 3번들은 완벽하게도 하지만 그 밖에도 재주가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인생을 봤을 때는 3번들이 훨씬 더 지름길로 가려고 요령을 많이 부린다는 거. 특별한 성취와 칭찬이나 상을 많이 받았다. 다른 번호들은 상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을 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3번들은 확실히 좀 특기가 있고 그런 다재다능한 게 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는 뭐 성적도 좋고 책임감이 뛰어나고 인정받는 아이였다. 근데 성숙과제는 성공하는 건 좋지만 진실하고 좀 솔직해져라. 너무나 변명을 나한테 유리하게 하지 말고 과도한 욕망을 좀 내려놔라. 실패해도 내가 파괴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 말고도 좀 가까운 가족을 챙기고 즐거움, 진실로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3번들이 앞으로 나아가든 그런 걸 멈추긴 힘들고요. 뜻밖의 좌절을 했을 때 쉬면서 내가 너무나 허영에 들떠 있었구나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일 때 3번들은 정말 그 꼬리를 활짝 펴고 자랑하는 공작새 같이 나 좀 봐라 식으로 자기 자랑이 많은데, 긍정적일 때는 독수리. 그래서 멀리서 그래서 여유 있게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좀 고고한 자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은 좀 질투가 많은 노란색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유명한 인물로는 3번들도 꽤 많은데요. 이제 정치인이 제가 많다 그랬죠. 그죠? 뭐죠? 연예인도 꽤 많고요. 그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로 뭐 영화 배우들 중에서 3번들 같은 경우는 여자 배우로 뭐 김지미, 좀 글래머하면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연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외국의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두 분의 공동적인 결혼을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샤론 스톤 같이 좀, 그죠? 굉장히 그 본능적인 그, 원초적 본능, 굉장히 그 화끈한 영화 같은 것도 그, 여자로서 용감하게 하는 공격형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가수 마돈나. 굉장히 여자면서도 적극적인 그런 여걸들 같은 이미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로서는 옛날 분들 대상으로 남진이나 나훈아 같이 굉장히 가수를 하면서 영화 배우다고 매력 있다고들 많이 평가를 들었죠. 그렇죠? 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옛날 얘기만 한다고 하실까봐 젊은 사람들 중에 3번들 같은 경우는 제가 TV를 좀 잘 몰라서요. 좀 젊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수종 씨 같은 분도 3번입니다. 최수종 같은 탤런트.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 오프라 윈프리 얘기했고, 그리고 또 뭐, 강수연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되게 얼굴이 동그랗고, 그런. 또 뭐, 김희선 씨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토크쇼에 나와도 말을 재밌게 하죠, 이분들은. 굉장히 그죠? 다재다능하고 끼가 아주 넘친다는 느낌이 들죠. 넘친다는 느낌이 드는 이런 거. 그래서 이 3번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우리 집단에 만약에 3번이 있다.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어쨌든 어떤 집단에 공격형이 있으면
1번, 3번, 8번. 굉장히 그 집단에 도움을 많이 줘요. 뭐가 정의로운지 알고 있고, 뭐가 완벽한지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이나 내 상사로 한때 이들을 만나면 도움을 많이 받는데, 좀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입만 열면은 지적을 하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특히 3번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격을 하면서도 다재다능하시고, 인간적인 게 있죠. 어디 뭐 MT를 가도, 뭐 소머리 국밥이 어디가 원조인지 안다든지 먹는 것도 잘 챙겨주시고 또 아이들의 그런 에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뭐 인정도 베푸시고 왜냐하면 3번도 또 역시 옆에 2번이 있기 때문에 자선가의 영향도 또 받습니다. 이러면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북한의 김정일이 3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3번 중에 이렇게 뚱뚱한 3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정일이가 우리가 약간 북한을 좀 이렇게 낮게 봐서 그렇지 외국에서 보기엔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들. 김정일이 3번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한을, 전 세계를, 그죠? 어떤 무기를 그 뒤에 숨겨놓고 굉장히 아주 겉모술수에 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씨가 보면 굉장히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하죠. 그죠? 가스명들이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자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북한에 갔을 때도 아주 김정일이 이렇게, 그죠? 그 노무현 대통령 가셨을 때 얘기죠. 뭐 2박 3일로 갔다면은 갑자기 김정일이가 마치 아주 옛날 손님을 맞이하듯이 중간에 하루 더 묵었다 가시죠. 국가들의 그런 방문은 일정을 미리 정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손님 하루 더 있다 가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김정일이 능청맞게 근데 뭐가 타협이 안 되니까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당황하셔가지고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뭐 일정대로 하자 이렇게 굉장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고무줄 누리듯이 아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뭐 식량이 부족해서 도와주고 하니까 밑으로 봐서 그렇지 외국에서 걱정하는 이유가 있죠. 무기만 갖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 성품 자체가 굉장히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독재자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이, 몰락하는 모습이 8번, 1번들도 세계적으로 뭐 후세인이라든지 8번들이죠. 그래서 8번들도 파급 효과가 크지만 김정일도 그에 못지않은 3번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애니어그램으로만 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보통의 3번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죠? 자기 표현이 또 분명하고, 남을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번호가 다 매력이 있죠. 8번, 9번, 1번, 지금까지 한 번호들이. 다만, 지나치게 집착으로 가는 것만 조절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가스명 중에서 이제 움츠리는 사람에 들어가요. 움츠리명이 9번이 움츠리명이죠. 배짱형인데 최불암 씨가 움츠리명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배짱을 드러내지 않고 좀 느릿느릿하게 사는 분이죠. 그죠? 4번들은 가스명, 뭐예요? 2번, 3번하고 똑같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보일 것인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움츠리고 수동적으로 그죠? 이렇게 내성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자기 이미지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특별하다, 독창적이다.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로 4번들은 그런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인상은 4번들은 보통 아줌마들도 좀 품위가 있고 똑같은 옷을 입어도 좀 멋있고 매혹적이다. 뭐 유명한 인물로는 여러분들이 매혹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미희 씨, 또 장미희, 또 안성기, 그다음에 뭐 김혜자 씨, 뭐 이런 분들. 외국의 비비안니, 뭐 이런 아주 감정의 섬세한 걸 연기하는, 그러니까 움츠리고서 지금 내 심정이 어떤가 이런 걸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기도 잘해요. 근데 조용조용하게 되게 슬픈 거. 외국의 장구경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장구경 씨가 이미 자살했지만 굉장히 그 섬세한 연기를 잘했죠. 그죠? 움츠리명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나치게 움츠리고서 감정에 몰입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성적이고 독창적이고 남의 눈에 띈다. 민감하고 사려 깊고 정서 강도. 굉장히 감정을 강렬하게 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상처받기 쉽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지금 내 심정이 어떤가를 가장 주시하며 자기 자신을 나는 고통받고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특별한 고통받고 있다. 마치 무슨 나는 공주인데 그죠?
내 신분이 사실은 공주인데 남들이 몰라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상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자기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공주병들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감수성이 강렬한 정서 생활을 하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어때요? 논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감정에 너무 뚫어져라고 잠겨 있으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에 많이 유혹받는다. 아줌마 사범들은 슈퍼에 장 보러 갔다가 그죠? 예쁜 머리핀을 세일하면 그걸 사고 있다든지, 머리핀을 꽂을 수 없는 헤어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젠가 이거 꽂아야지 이렇게 사온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그 낭만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리광 같은 게 많습니다. 그 특별한 거에 유혹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건을 사기보다는 특별한 거에 끌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물건만 잔뜩 쌓여있고, 옷도 많이 샀는데 딱 입을 건 없고 뭐 유행하는 옷 뭐 이런 거 샀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항상 나를 남들이 몰라준다, 평가를 잘 못 받는다고 오해받는다 이렇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에 빠지고, 또 움츠리명이지만 9번이 가끔 불끈 화를 내는 것처럼 4번들도 발끈하게 날카롭게 또 이렇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피하는 거는 특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평범한 거. 특히 미스 4번들은 어떠겠어요? 난 아줌마가 돼도 절대 뽀글뽀글한 파마 안 할 거야. 아우, 몸빼바지 같은 거 왜 입고 다니나 모르겠어. 막 이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거 이런 거를 회피하고, 근원적인 죄는 너무 자기가 특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러면서 왠지 자신감 없는 게, 그러니까 더 꾸민다는 얘기죠. 그죠?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4번들은 이렇게 담이 있어요. 우리 집 담이 있는데 잔디가 파래요. 근데 우리 집 잔디보다 남의 집을 이렇게 넘겨다 보고서 어머, 저 집의 잔디가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남의 걸 자꾸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남의 걸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들이 매력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현재의 만족을 못하고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거나, 그죠? 미래를 동경하고, 그러니까 아줌마인데도 언젠가 나를 데리러 올 백마탄 왕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갈망에 중독이 된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꾸만 꾸민다는 거예요. 나를 막 올리면서 꾸민다. 그러니까 슬픔이나 이런 거를, 뭐 공포를 너무 멋부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민 씨가 옛날에 그 6남매라는 가난한 영화에 이제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떡장수 역할을 했죠. 장민 씨는 원래 조금 이렇게 세련되고 독특한 이미지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수더분한 그런 아줌마 역할을 했는데, 떡장수인데도 예쁜 아줌마였죠. 그죠? 그 떡사세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경실 씨가 흉내를 내죠. 이 떡사세요가 아니고 똑사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들은 이렇게 평범한 떡장수 같은 거 시켜놓으면은, 분명히 대본에는 떡사세요로 써있는데 왠지 이렇게 말을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똑사세요, 이경실 씨가 코믹하게 흉내를 내죠. 그래서 그 4번들이 인터뷰할 때 보면 말을 많이 꾸미는 듯한, 그죠? 특히 장민 씨 같은 경우, 장민 씨를 제가 험담하는 게 아니고 매력이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인터넷에 부쩍 나오던데, 그죠? 옛날 지나간 정윤희 씨 역시 4번이었죠. 그죠? 그 우수가 깃들은 그 큰 눈망울 뭐 이런. 그리고 4번들은 내가 꾸민 나만의 세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라든지 감정에 푹 잠겨 있을 때. 그래서 움츠리명들은 자기 공간에 있는 걸 좋아해요. 배짱형인 9번도 그렇고 가슴형 4번도 그렇고 다음에 할 머리형 5번들도 혼자만의 공간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지나치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죠. 어린 시절에는 뭔가 엄마를 뭐 잃어버렸다거나 헤어져 있었다거나 소외감, 박탈감의 체험이 있어가지고 4번들이 그전에도 우울한 걸 많이 갖고 있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더 그렇게 된 것인지, 또 상상을 통해서 왠지 나는 더 특별한 어머니가 어디 계신 게 아닐까, 내가 더 신분이 높은 집의 딸인데 이 집에 오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라도 공주병처럼 이렇게 외로움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겉으로 막 꾸미면서 사실 자신감이 좀 적고, 특별해야만 남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이 평범한 옷 같은 걸 거부하고, 그러니까 4번들은 보통 때 학교 올 때 공주처럼 입고 와서 애들이 옷만 봐도 쟤는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하는데, 소풍 가는 날은 수수하게 입고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희 때만 해도 옷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때 특별하게 하고 뭐 공주처럼 보이는데, 소풍 가는 날은 그래도 가난한 집 애들도 좀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4번이 그날만큼은 오히려 수수하게 입어갖고
눈에 띄는 거예요. 뭐 제가 오늘 왜 저러지?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에 띄려고 한다. 공주님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남자들이면 뭐 왕자병이겠죠. 근데 안성기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숙한 4번이에요. 그게 특별한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안성기 씨한테 느껴지는 거는 감정이 섬세하지만 너무 우울하지도 않고 심사숙고하면서 섬세한 표현을 하는 성숙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4번들의 성숙과제는 매력도 좋고 다 좋은데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4번들은 1번의 좋은 점을 좀 닮아야 됩니다. 1번의 장점. 그리고 감정은 일부분이다. 그죠? 자신감을 좀 가져라. 맨날 구구구구 슬프게 오는 비둘기처럼 되지 말고 나 혼자 유유히 달리는 귀족적인 그 흑색 말처럼. 그죠? 4번이 너무 외로움에 쩌들어 있지 말고 김혜자 씨 같은 경우 많이 우울한 느낌이 들죠. 그죠? 4번들이 너무 감정에 잠기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밝은 보라 또는 뭐 갈색 이런 거. 비교합니다. 보라색이 좀 신비한 색깔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로는 그 4번들이 아까 말한 그 연예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죠. 그죠? 특히 장구경 씨의 그런 눈망울 생각나죠. 굉장히 섬세한 분, 이런 분. 그죠? 그 다음에, 케네디, 그죠? 부인, 제클린 여사. 역시 옷이나 패션으로 상당히 유명했죠. 그죠? 그래서 제클린 씨 같은 경우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4번이지만, 양쪽에 있는 번호인 3번, 5번이 있는데, 이 3번을 많이 이제 날개를 폈죠.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도 하고 굉장히 그 외조를 많이 했는데 남편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한 그 일생을 보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비안니 같은 분, 그죠? 그 다음에 제임스 딘, 울적하죠. 그죠? 자살한 사람이 많죠. 그죠? 고호, 역시, 그죠? 일찍 죽었죠. 4번들이 너무 우울한데 찌들으면은, 그죠? 정신과적인 그런 노이로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병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역시 또 마릴린 먼로 역시 굉장히 감성적으로 육체파배요. 그리고 앙드레김도 역시 그저 훌륭한 그 패션으로 우리나라도 알려주고 이 패션계로 유명했는데 말을 좀 독특하게 하셨죠. 그죠? 앙드레김의 그런 그죠? 귀족적인 이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김광석 씨, 그죠? 역시 자살했죠. 그죠? 노래. 굉장히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 같은 거. 그래서 압도적으로 연예인에 대한 소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7080들이라고 전혜린 씨. 거의 뭐 자살한 사람이 많네, 그죠? 전혜린 씨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자서전을 보면은 감정에 뿌리를 뒀죠. 철학적인 얘기를 쓰는 것 같지만 감정에서 출발한. 그래서 그 4번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4번, 5번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들이 움츠리명인데 4번 같은 경우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맨날 일상이 시시하고, 그죠? 우울할 때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는 적으니까. 근데 그게 감정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자꾸만 논리를 피니까 세상이 살기 싫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오늘은 마침 제가 강의가 없어가지고 아직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막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감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4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계속 막 지나간 거 후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그죠? 나는 마치 논리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감정에 푹 빠져 있는 거. 근데 감정에 우울한 감정에 푹 빠지면은 그거는 나중에 자살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재주가 많은 4번들이 고치는 방법은 4번들이 6번의 성실함, 나중에 배우겠지만 1번의 완벽주의처럼 자꾸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은 감정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직장 생활할 때 특히 오늘 배운 2번,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히 아주 빡빡한 조직에서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들은 상사가 보너스 더 주는 것보다도 지나갈 때 요즘 어떻게 지내? 라든지 밥 같이 먹어. 이게 훨씬 더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거. 내가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든 내가 부하든 간에 또 동료 관계를 볼 때 제가 왜 저러지라고만 하지 마시고 특히 2번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네가 안 도와줘도 돼.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타줄 때 카페인 안 먹어 이러지만 2번이 타주면은 그냥 한 모금이라도 먹고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는 게 2번을 위하는 거지. 내가 애니어그램 배워보니까 네가 커피 타주는 거는
네 집착이야. 이렇게 지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애니어그램이 그러면 흉기로 변하겠죠. 그죠?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는 사람이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4번들은 또 감정에서 잘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뭐 청승을 떤다는 말도 듣는데 또 나무라지 마시고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또 회복이 됩니다. 3번 역시 자신감이 넘칠 때 잘난 척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배울 점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이유는 정말 싫은 사람 있을 때 저건 정말 닮으면 안 되겠다. 잘하는 사람 있을 때, 잘난 척하는 사람 있을 때, 저 사람의 장점은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 두 가지만 하면은 남하고 싸울 일이 없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정말 싫은 사람 어떻게 하겠죠? 싫은 사람에게는 나는 정말 저런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까지나 가르쳐 주시는 거에서 그 싫은 사람을, 이 사람을 꾸짖지 말고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를 배우시고 또 잘난 척 하는 사람이지만 잘하는 장점이 있다면은 저거는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장점을 배우고 싫은 점은 내가 하지 않는 걸로 모든 거를 나에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애니어그램 배웠다 그래서 내가 너 알고 보니까 그죠? 자성가더라, 성공 집착이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될지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형에 대한 공식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